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7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 이동 약자 약 240만여 명의 이동권 보장 및 권익 향상. 현장 조사 요원 장애인 40명 채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도는 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사 요원의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한편 소규모 점포 200여 곳의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 비용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장애나 고령, 임신, 부상 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데 있다. 또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의 스마트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 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이들은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 내용을 스마트 앱 정보 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 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 개소를 선정한 뒤 한 곳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과 평생교육복지 실현의 청신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더불어민주당, 안산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의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 관리 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 규모는 월 6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 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의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등 무료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도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기준의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의 지원. 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 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의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과 디지털 퓨즈콕을 무료로 설치한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감박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퓨즈콕은 점검구가 없는 도시가스 빌트인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를 위해 보급하는 장치로 올해 처음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 등급 1 물결표 쌓인 3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난치 질환자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의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도는 시 군별 수요 조사와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우선 등을 고려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5월부터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섭 도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8,200세대의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드릴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가스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3만 5,020세대의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했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인건비 유용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허위 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보조금 무단 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 https://www.gg.co.kr/지지-special_ha프-이나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하라인 지역번호 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 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기역시설, 허위 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니은단체, 법인 기본재산, 부동산, 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시법인과 디법인 등 총 10명의 전 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